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장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상조를 소개합니다. 효누리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상조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누리상조 1588-5703 1588-5703. 정치 이슈의 본질을 관통한다. 정치 관통 시간입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이광수 교수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 얘기 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시작이 됐고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 대진표 완성이 됐는데 두 당 앞으로의 길 어떻게 될까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는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고 아마 맞물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한국당이 현직 의원들 전원 불출마 정도를 선언해야 이거 환골탈태가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 가고 있는 국면이고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화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선택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또 그건 이제 북미 정전 회담이라는 게 이제 이게 좋은 이야기는 거의 다 나왔고, 그래서 지금 경제 문제를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안 좋은 민주당에게는 안 좋은 일만 계속 터질 것이기 때문에 친정 체제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둘 다 자극 없는 각자 챙기는 스타일로 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부겸 장관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이해찬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그림은 이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김부겸 장관이 지지율도 제일 높았고, 또 지난번에 촛불 때 성격을 보면 이제 추미애 전 대표가 현 대표가 그 자기 소위 이제 문재인 그룹 출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가 더 좋거든요, 정치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김부겸 씨가 이제 그 말을 던질 때 대통령에게 그 말을 던졌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신임을 해달라고 하는 뜻인데, 그 대통령이 이제 속된 말로 그냥 쌩까고 말았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추파를 던졌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의중은 이제 친정 체제로 가자. 아무래도 당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무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죠. 결국은 이제 이해찬 체제가 들어설 거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교수님은 지난번에 민생 경제 살리기보다는 적폐 청산 이거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생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민생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지금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지금 씨를 이렇게 뿌려놔야 되는데, 그래야 1년, 2년쯤 있다가 이렇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지금 딱히 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씨를 뿌리지도 않아요. 이제 거두고 있는, 그러니까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못 참고, 거두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 차원에서 무턱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꺼내는 게 또다시 한국 정치의 가장 저질스러운 소위 쇼 정치 보여주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그래서 계엄령 카드를 내세워서 김의겸 대변인이 친히 브리핑까지 해서 국민들에게 자극을 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아주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가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그거를 좋지 못한 상황으로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분은 이 계엄령 문건을 이제 공개한 거를 좀 이제 보여주기 정치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그 사안의 심각성 감안하면은 상당히 좀 논쟁적인 문제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계엄령은 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수령까지는 괜찮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이제 문건이 하나씩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플랜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지 않을 시점이 오면 이걸 꺼낸다 하는 난 차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거나 어떤 그 잘못된 정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기왕에 안 좋은 상황이 오면 국민들에게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자극을 주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의 본질인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그래서 물꼬를 희석시키거나 물꼬를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급 정치라면 경제 문제가 지금 바닥으로 떨어져서 안 좋고 최저임금 문제가 되니까 그걸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국 정치는 그런 것보다는 자꾸 자극적으로 물꼬를 돌리고 희석시키기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나쁜 말로 말하면 속이고 가는 식이 됐거든요. 지금은 최저임금 경제 문제에 쏙 들어가 버렸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문건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계엄령 단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그럼요. 정치라는 게 이제 그런 거다. 정치의 속성이죠.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말씀 들어보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김병준 씨는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정권의 기획을 해서 정권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브레인인다다가 그 뷰로크라트로서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과연 정치력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정치력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분을 선택을 할 때 당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진짜 외과 의사한테 할 정도로 코미디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당을 수술을 할 그 뜻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준 카드를 꺼냈다고 하는 것은 황골탈퇴의 뜻은 없다. 그러면 이것을 당을 화합해서 어떤 다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걸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공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 기획을 담당했던 사람이 더 유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데에서 서로 치지만 않으면 공격을 하지 말자라고만 사인을 보내면 동물적으로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또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의 한국당으로서는 제대로 잘 뽑은 것 같고 효과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과연 이제 2년 후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임시방편 쪽으로 이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 죽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은 가지만 선거 앞두고 또 과연 이게 유효할 것이냐 임시방편이 저는 유효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교수님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 대신 이제 상승할 거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으시던데 왜 그렇게 내다보세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이제 가장 적게 평가를 할 때가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 이번 지자체 선거 때도 700만 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약 25%에서 보통 때 같으면 30% 전후한 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 때를 보더라도 북미 협상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가 이 정도 왔으면 정치는 이제 내려갈 국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빠질 수밖에 없는 마치 조수간만에 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워낙 높았으니까 워낙 높고 정점을 찍었으니까 더 이상 찍을 수 있는 카드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당은 더 이상 떨어질 거야 떨어질 수가 없죠. 게다가 이제 지난번에 조국 수석이 이야기했지만 지방 권력을 컨트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위기의식이 이제 가지고 있지만 이게 아마 터지기는 터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생 문제 터질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터질 일만 남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부터 계속 빠지고 있고 그 추세가 계속 될 거고 한국당은 조금 올라갈 거고 여전히 갭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민주당은 빠지고 한국당은 올라가고 정의당도 조금 더 올라갈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국면이 돼서 또 이제 자극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엄령을 이거 얼마나 길게 끌고 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이것은 계엄령은 길게 끌고 가려면 법적으로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즉각 무슨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실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엄밀한 의미로. 예. 그냥 계획서 보고서니까 이걸 이제 법적인 판단으로 맡겨야 되니까 시간이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미 회담도 앞으로 더 또 진행이 또 돼야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조정 국면에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계엄령 문건은 또 이제 수사해 보면은 이게 이제 시행까지 염두에 둔 건지 아닌지 그것도 이제 좀 가려질 부분일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릴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광수 교수였습니다.